예측할 수 없고 민첩하며 미래의 전투를 위해 만들어진 미 해병대는 조용히 현대전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대담한 새 개념, 라이트닝 캐리어가 있습니다. 이 개념은 해병대 포스 디자인 2030 계획에서 도입됐습니다. 이 혁신적인 플랫폼은 거대한 상륙 강습함을 빠르고 유연한 소형 항공모함으로 재구성합니다. 스텔스 전투기로 채워져 있으며 인도 태평양 섬 전쟁용으로 설계됐습니다. 이 혁신적 개념이 현상 유지를 어떻게 바꾸고 특히 인도 태평양 전장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 항공모함 함대는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압도적인 힘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왔습니다. 최대 90대의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전투기를 탑재하고 구축함, 프리기함, 최소 한 척의 핵무장 잠수함을 포함한 항공모함 전단의 지원을 받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11 니미츠급과 포드급 항공모함은 현대 군사력의 최고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매우 비싸고 요즘 흔히 발생하는 건설 및 예산 초과가 없더라도 건조하는 데 수년이 걸립니다. 즉, 미국이 아직 고성능 중국 미사일과 드론에 맞서 전투에서 시험되지 않은 항공모함 전단을 갖춘 새로운 포드급 항공모함의 생산을 대폭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미 해군의 자존심인 항공모함 전단이 초연대전에 잠재적으로 취약하고 실제 전투에서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가 더 경량 항공모함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포스 디자인 2030 계획이 해결하려는 것은 항공모함의 역할뿐만이 아닙니다. 이 계획은 탱크와 중포와 같은 기존 무기 체계를 단계적으로 배치하고 기동성과 장거리 정밀 화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네메시스 대함 미사일,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 시스템, 게이터 레이더, MQ-9A 리퍼 드론 등과 같은 새로운 첨단 미국 무기 체계를 도입하여 기동성과 치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무기 체계들은 태평양 도서 전투에 최적화된 해병연안연대 MLRS 등 신설 부대 무장에 필요할 것입니다. 각 부대들은 합동 키랩을 통해 조정되며 센서와 타격 수단을 여러 영역에 걸쳐 통합하여 더 빠른 네트워크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분산 작전을 지원하려면 자율 저비탐 선박 ALPB이나 전술 제보급 무인 항공기 Unmanned Aerial System와 같은 자율 제보급 시스템을 포함한 분산 물류가 필요할 것입니다. 분산된 부대의 지원을 위해 미리 배치된 자산과 함께 라이트닝 항모 개념이 대부분의 요구를 충족하며 이는 포스 디자인 2030이 강조하는 기동성, 분산, 전진 배치의 결과입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해병대의 상륙 작전을 지원하고 주로 공격 헬리콥터를 통해 공중에서 지원하기 위해 강력한 상륙 강습함 함대를 유지해 왔습니다. 라이트닝 항모 개념은 최신 아메리카급 상륙 강습함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십 아메리카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십 트리폴리 그리고 일부 구형 와스프급 함정을 소형 항공모함으로 운용하도록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각 함정에는 최대 20대의 F-35B 라이트닝, 이 스텔스 전투기가 탑재됩니다. 로키드 마틴 F-35B 라이트닝은 F-35 라이트닝 2의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 Short Takeoff and Vertical Landing 형입니다. 이 기종은 해병대와 동맹국의 소형 항공모함, 상륙함 운용에 맞춰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이 기종은 영국 왕립 공군과 해군에서 운용되며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Her Majesty's Ship, 퀸 엘리자베스와 Her Majesty's Ship Prince of Wales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라이선스 하에 F-35B를 조립하여 카보우르 항공모함과 트리에스테 상륙강습함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이즈모급 구축함을 경항공모함으로 개조하여 운용하기 위해 F-35B 42대를 도입하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F-35B는 길이 512피트, 날개폭 35피트 높이 143피트급입니다. 이 전투기는 프렛 앤 휘트니 F-135 프렛 앤 그리고 위트니 600 엔진 하나로 구동되며 호버 모드에서 최대 41,000파운드 추력으로 띄울 수 있습니다. 스톨브, Short Takeoff and Vertical Landing 능력입니다. 최고 속도는 약 마하 1.6 시속 약 1200마일이며 전투 방향은 약 505마일입니다.
이 F-35 변형기가 소형 항공모함에서의 운용에 완벽한 이유는 롤스로이스 샤프트 구동 리프트팬 시스템 덕분입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F-35B는 수직 이착륙과 스키점프 램프로 단거리 이륙이 가능합니다. F-35B는 또한 함상 구르기 수직 착륙, Shipborne Rolling Vertical Landing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이 기술은 착륙 시 전방 속도를 이용해 날개 양력을 생성합니다. 이 방식으로 항공기는 순수 수직 착륙보다 더 무거운 상태로 착륙해 짧은 활주로의 소형 항공모함에 적합합니다. F-35B에는 일반 비행과 수직 비행 간의 전환을 관리하는 독특한 제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데 이를 스토벨 후크 컨트롤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AN/APG-81 전자주사 식위상 배열 레이더, 미사일 경보용 AN/AAQ-37 분산 개구 시스템, 그리고 AN/ASQI-39 바라쿠다 전자전 시스템 등 첨단 항공전자 장비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들은 F-35B의 상황 인식과 생존성을 치열한 전장 환경에서 크게 향상시켜주며 해병대 배치 시 상황 인식과 전투 조정의 핵심 자산으로서 F-35B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하지만 말할 필요도 없이 F-35B는 막강하고 파괴적인 화력도 제공합니다. F-35B는 25mmGAU, 22AA 회전식 기관포 4개의 내부 무장창, 6개 외부 하드포인트를 갖추고 설계되었습니다. 총 18,000파운드에 달하는 무장 탑재 능력을 갖춘 이 무장창들은 AIM 120 암람, AIM 9X 사이드와인더, AIM 132 아스람 MBTA 등 다양한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메터블록사 공대공 미사일, 에어 투 그라운드 미사일, 88 G Advanced Anti-Radiation Guided Missile, Extended Range Air to Ground Missile, 158 제섬 스피어 3 Air to Ground Missile, 179 J Air to Ground Missile, 공대지 미사일 Air to Ground Missile, 158C 장거리 대함 미사일, 그리고 Joint Direct Attack Munition, 베이브웨이 시리즈 Air to Ground Missile, 154 JSO 등 다양한 폭탄과 심지어 B-61 Ministry of Defense 12 핵중력 폭탄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5세대 전투기 외에도 라이트닝 항공모함은 원래 비행 갑판이 설계된 MB, 22B 오스프리와 CH-53C 스텔리온 헬리콥터 또는 다양한 헬리콥터와 F-35B의 조합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1,800명의 해병대원과 그들의 장비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길이 844피트 배수량 45,000톤의 미국 아메리카급 함정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지만 1,100피트와 10만 톤 배수량에 비하면 확실히 훨씬 더 작습니다. 즉, 이 함정들은 여전히 해상에서 항공기지로 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라이트닝 항공모함은 해병대의 더 큰 전통적 항공모함보다 빠른 속도와 유연성, 작은 작전 범위를 제공합니다. 이 작은 함정들은 더 작은 항구에서 작전할 수 있고 더 얕은 해역에 접근할 수 있으며 더 적은 함정과 지원으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 전단은 최대 10척이지만 라이트닝 항공모함이 속한 상륙준비단은 3척만으로 구성됩니다. 항공모함 상륙함, 도크형 상륙함입니다. F-35B와 함께 4,400명 규모의 해병 원정대 Marine Expeditionary Unit와 그 장비들은 ARG에 탑재되어 위협에 대응하거나 외딴 전초기지를 지원하고 섬을 확보할 수 있는 자급자족형 전진 배치 전력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임무들이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해병대가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임무들입니다. 중국이 대만이나 남중국해 전역에서 이 지역에 수많은 인공섬을 건설했고 그곳에는 미사일, 전투기, 레이더가 가득 배치되어 있습니다. 은퇴한 해병대 사령관이자 포스 디자인 2030 설계자인 데이비드 버거 장군은 중국이 바다로 진출했고 장거리 무기를 많이 보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인공섬들은 전쟁 시 해병대 공격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나아가 중국이 미국이나 그 동맹국을 공격하거나 심지어 점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병대가 해방해야 하는 제2도련선에 걸쳐 있는 기지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륙준비단 AGR 배치는 항공모함 전단 이동보다 훨씬 빠를 것입니다. 대규모 전쟁 시 미국 항공모함은 이미 전투에 투입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상륙준비단 AGR은
외딴 섬의 긴급 상황에 신속히 임시 항공모함 전단처럼 편성될 수 있습니다. 또는 라이트닝 항공모함이 니미츠급, 포드급 항공모함과 함께 작전하면 전력의 최대 20대 전투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재다능함은 해병대가 원정 전진기지 작전을 재편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드론 전쟁 전 대테러전 시기에 대반란 작전과 대조됩니다. 더 위험한 해상 작전에서 소형 라이트닝 항공모함 사용은 재정적으로 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도 저렴하진 않습니다. 한 척당 30억 달러로 30억 달러, 포드급 항공모함의 4분의 1 이하입니다. 그리고 이는 탑재된 항공기와 기타 장비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한 척을 잃더라도 훨씬 덜 뼈아픈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거 장군은 라이트닝 항공모함이 해병대에 더 큰 이점인 예측 불가능성을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라이트닝 항공모함 개념에 찬성합니다. 우리는 전술 작전적으로 예측 불가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는 2020년 캐피톨 힐 상륙함 산업기반 연합행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20년간 모든 상륙준비단과 해병 원정대를 같은 방식으로 파견해 왔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그 대형 갑판을 보고 싶으신가요? 한 번은 F-35 두 비행대대를, 다음엔 MV-21로, 또 다른 해병 원정대는 50대 50으로 출항합니다. 이게 예측 불가능해지는 방법입니다. 그걸 어떻게 막죠? 당시 라이트닝 캐리어는 개념 단계였고 버거 장군은 2020년 7 월 사령관 계획 지침에서 그 잠재력을 언급했습니다. 와스프급 상륙 헬리콥터 도크함과 최신형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잠재력이 실현되었습니다. 몇 년 만에 미국은 아메리카급 항공모함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십 아메리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십 트리폴리를 운용 중이며 와스프급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십 바탄도 도크에 있습니다. 2025년 5월 이 F-35B를 탑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업그레이드를 받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십 트리폴리는 태평양 지역의 정기적인 전력 순환 배치의 일환으로 일본 사세보에 전진 배치되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십 아메리카를 대체했습니다. 11월 말 7함대 작전 구역에서 트리폴리함에서 실시된 F-35B 야간 비행 작전은 상륙 강습함이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사실상 소형 항공모함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전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야간 비행 작전은 적이 출격을 추적하고 동시에 갑판 운용 주기를 예측하는 능력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F-35B의 센서와 네트워킹 기능은 이 기체가 타격 플랫폼이자 공중 노드로서 다른 해군 및 합동 시스템의 표적 데이터를 제공하게 합니다. 즉 F-35B는 단순한 타격을 넘어 F-35B는 실시간으로 표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지스 구축함, 잠수함, 그리고 하이마스나 M270과 같은 지상 화력 부대에 전송함으로써 미군의 새로운 킬웹을 강화합니다. 핵 추진 항공모함과 비교했을 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십 트리폴리의 더 컴팩트한 선체는 고가치 항공 전력을 더 넓은 해상 지역에 분산시킬 수 있게 해주어 위험 집중을 줄이고 분산 해상 작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F-35B의 수직 이착륙 능력 덕분에 좁은 해역이나 기존 항공모함 운용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짧은 갑판에서 더 높은 출격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륙함은 분쟁 해안 지역에서 근접 항공 지원, 해상 타격, 그리고 방공을 위한 유연한 도구가 됩니다. F-35B 한 대가 야간 출격해도 전체 연합군의 즉각적이고 통합된 상황 인식을 제공해 해상 교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간 작전 수행 능력은 전략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5세대 전투기가 운용 가능한 갑판 수를 늘릴 수 있다는 점을 중국에 분명히 알리는 신호입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포함한 중요한 해상 요충지와 분쟁 해역 근처에서 말이죠. 이 태세는 단일 항공모함 전단보다 더 크고 기동성 있으며 덜 취약한 공굴력 옵션을 제공해 억지력을 높입니다. F-35의 자유로운 엄호 능력입니다. 또한 일본 등 동맹국들에게 미군이 단순 주둔이 아니라 필요시 야간 작전 능력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음을 안심시킵니다. 대만이나 제1도련선에서 위기 발생 시죠. 전방의 라이트닝 캐리어가 야간에 F-35B를 발진시키면
슈퍼 캐리어 투입 없이도 신속하고 생존 가능하며 상황에 맞는 에스컬레이션 통제와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해병대가 라이트닝 캐리어를 얼마나 중요한 무기로 여기고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 총 11척의 라이트닝 캐리어를 갖추게 됩니다. 2척의 아메리카급과 9척의 개조된 와스프급이 함께 운용될 예정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함정들은 노후화된 와스프급을 대체할 새로운 아메리카급 함정으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어쨌든 어떤 무기든 완벽하지는 않으며 라이트닝 캐리어 개념 역시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현재 건조 중인 새로운 아메리카급 함정은 처음부터 F-35B를 지원하도록 설계되고 있지만 기존 와스프급 함정을 개조하는 것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십 바탄의 개조는 600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레이스 헤드 함정, 함정의 부함장은 2024년 5월 함정이 개조 출항 직전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비행 갑판을 완전히 개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탑재된 항공기들과 전기 수요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와스프급 상륙 강습함은 영국 해리어 수직 이착륙기 수용을 위해 건조되었고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그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F-35B는 더 무겁고 많은 열을 내며 훨씬 복잡한 전혀 다른 기체입니다. 엔지니어들은 비행 갑판을 강화해 바타함이 F-35B에 수직 이착륙 시 발생하는 강한 열을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열은 갑판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와스프급 함정은 갑판 공간이 더 적습니다. 아메리카급보다 F-35B 용 갑판 공간이 적습니다. 아메리카급은 미 상륙함의 항공 역량 강화를 위해 설계됐습니다. 아메리카급의 설계는 와스프급의 웰데크를 제거하여 최대 20대의 F-35B를 탑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와스프급은 6열대만 탑재할 수 있습니다. 더 큰 경납고와 항공기, 연료, 탄약 저장 공간도 추가되었습니다. 개조로 아메리카급은 F-35 운용에 더 적합해졌지만 웰데크가 없어졌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다. 이 함정들은 이전 모델과 달리 상륙정, 에어쿠션정, 랜딩 크래프트 에어쿠션, 현대식 호버크래프트나 해군 드론을 발진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제한은 현재의 아메리카급에만 해당됩니다. 현재 라이트닝 캐리어 2척을 포함한 블록 0와 이미 건조 중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십 부건빌과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십 팔루자 그리고 주문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십 헬만 프로빈스를 포함한 미래의 함정들은 웰덱이 다시 도입되는 블록 1 기준으로 건조될 예정입니다. 강력한 항공 지원을 유지하면서도 전방위 상륙 작전을 위한 유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라이트닝 캐리어는 니미츠급, 포드급 슈퍼 캐리어보다 생존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임무 프로필이 다르기 때문에 상륙 강습함은 항공모함의 3단계보다 낮은 2단계 생존성 기준으로 건조됩니다. 2단계입니다. 이 함정들은 해병대의 해상 작전과 목표 지점까지 기동할 수 있도록 건조되었습니다. 이런 작전은 넓은 공간, 통로, 방화 커튼이나 분할문 없는 경사로가 필요합니다. 그것들은 해병대와 차량, 물자의 신속한 상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선체와 비행 갑판 모두에서 엄격한 방호를 줄이는 상당한 타협을 필요로 하며 이로 인해 라이트닝 항공모함은 직접적인 타격이나 근접 타격으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두 번째 한계는 엄청난 크기에도 불구하고 아메리카급의 45,000톤 배수량이 항공기를 운용하기에는 너무 가볍다는 점입니다. 1980년 해군 해양 시스템 사령부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주요 내해역에서 45% 넘는 시간 동안 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블록에 웰덱이 없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5 모델은 F-35B가 출격 사이에 수직 보급을 받아야 하므로 출격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또 20대 F-35B 운용에 필요한 추가 탄약의 보관 위치와 방법도 여전히 의문입니다. 퇴영 미 해군 대령 탈버트 맨벨이 2023년 미 해군 연구소 기사에서 표현했듯이 20대의 F-35B 타격, 전투기들이 미국 탄약을 빠르게 소모해 추가 탄약 보관 위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추가 보관 공간이 없다면 경납고나 차량에 탄약을 보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수직 보급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걸릴까요? 보급 빈도를 맞추기에 충분한 물류선이 있습니까? 업그레이드된 블록 1 설계 계획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문제들 중 일부는 이미 해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웰덱을 복원하고 저장 공간을 늘리는 것 등이 있습니다.
운영 경험이 쌓이면서 나머지 문제들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해결되거나 우회 방법이 마련될 것입니다. 추가적인 변화의 호환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라이트닝 캐리어가 이미 미국의 전력 투사 능력을 크게 확장시켰으며 그 기동성과 유연성 덕분에 미국이 중국과의 고조되는 대치 상황에서 이미 결정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 주요 해군 군사 뉴스를 받으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